자산에 대한 모든 것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투더골드문 진행의 아나운서 황희서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간밤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20K 선에서 턱걸이 해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이 원유를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제 9월 미국 ADP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미녀 전문가님,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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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저항선이죠. 20.4K를 뚫어주지 못하고 또 20K 선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하락했던 추세를 그려드렸었죠. 그 라인에 걸쳐져 있는 만큼 지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새벽에 잠시 하락을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오펙의 이슈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하락이 잠시 왔었는데요. 나스닥의 하락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또한 이제 장중에 좀 하락을 줬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알트코인은 그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분이 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정이었다고 보여지지만 이제 알트코인 쪽은 그런 상승이 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자기 전만 해도 그래서 장이 좋지 못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잤는데 어쨌든 약 보합세로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지표 발표나 여러 가지 이슈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왜 이런 장이 좀 보여지고 있는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모습 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표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하락이 잠시 왔었지만 다행히 현재는 다시 올라와 준 모습인데요.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일무이한 분이시죠. 바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만큼 감기 걸리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건강 꼭 챙기시고 날 추워졌으니까 좀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좀 건강하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비트코인과 나스닥 자산 시장을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의 우려에 있어서 긴축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도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로서는 아무래도 현물 시장이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없고 투자 심리가 많이 죽어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은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좀 파생 상품 시장, 선물 시장으로 좀 많이 넘어가서 거래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물 거래 이제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폭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물 시장 아예 재미없어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지금은 재미도 없으니까 나도 선물 시장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물 시장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 현물 시장에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 선물 시장은 그거보다 더욱더 크다.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고 청산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물 시장, 현물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이 선물 시장으로 가서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반등을 주었지만 알트코인은 그에 비해 반등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현물 시장과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 투자를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투자 대기업인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최소 5만 달러 이상 투자 가능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데요. 이처럼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업계에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었습니다. 대부분 이들이 블록체인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후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더 머지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유인님? 아무래도 일단은 기전에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선 반영이 되면서 좀 많이 올라온 모습 보여주다가 업데이트 이후에 별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 이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더리움 이제 신규 주소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좀 기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총액 2에 달하는 굉장히 이제 큰 알트코인이기도 하고 NFT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좀 위험한 하락장 속 그리고 횡보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좀 안전한 코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파생 상품이라든지 디파이 플랫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전한 이제 좀 목돈이 있으신 분들, 좀 시드가 크신 분들은 요 변동성이 큰 잡 알트코인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무거운 이더리움 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많은 이제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호재로서 좀 작용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좀 좋아진 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무기한 스왑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투기에 대한 관심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비트코인 무기한 스왑이란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적인 상품입니다. 투기적 트레이더들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면서 만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기한 스왑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유일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물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지금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현물 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소, 말대로 선물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 선물 거래소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아까 또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 선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선물 거래 엄청난 많은 거래량이 결국 현물 시장이 다시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나오면은 이 선물 시장에 있는 거래량들이 다시 현물 시장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알트코인 기대하고 있는 미니 불장이라든지 순환 펌핑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금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변동성이 없는 거지 투심이 아예 죽어버려서 암호화폐 하는 사람이 다 떠나버려서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 규제 등을 포함하는 암호화폐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당국은 의회의 새로운 암호화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법 제정이 쉽지 않을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전에 테라 루나 사태 등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 규제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전히 말이 많은 이슈인데요. 검찰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이 권 대표의 여권 효력 상실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검찰은 이 인터폴을 통해서 이 적색 수배를 발령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권 대표는 19일 이후에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권의 신규 발급과 재발급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코인 소식 살펴봤는데요. 항상 시장에 어떠한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10월 경제지표 발표 전 암호화폐의 매매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며칠 동안 비트코인 참 답답한 시장을 보여왔습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으면서 쭉 20K 부근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답답한 시장 상황 속에서 사실 이슈보다는 차트 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차트라면 사실 비트초아 전문가님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어제에 이어서 어떻게 차트 흐름 진행되고 있는지 초아님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어제 이제 말했던 만큼 제가 원래 차트를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것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먼저 크게 한번 보고 어제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11월 달부터 시작된 하락의 폭이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장기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닿는 부분이 지금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20K 선에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이 1년 동안의 장기 추세가 아직 이제 전환이 되기에는 큰 호재나 큰 재료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사실 나스닥장이 장중에 거의 프리장도 그렇고 제가 지켜봤을 때는 거의 3%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보고 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좀 그나마 횡보를 하면서 그리고 좀 올라주면서 그 모습들이 좀 좋아진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선은 이제 20.4K죠. 20.4K 이상에서 이 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마감이 된다면 지금 이때 보실게요. 이때 보시면 강한 상승을 동반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올라줬었어요. 23K 부근까지 올라줬었고 두 번째로는 급락했던 구간인 25K 부근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선이 20.4K이고 여기가 좀 잘 마감이 된다면 23K와 25K 선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겠죠. 그럼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아님이라고 말하신다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아직 벗어나진 못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에서 맞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아무래도 19.8K 지지를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8.9K까지 잘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좀 장에서 사실 좋은 호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럼 금리 인상이 적게 되겠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좀 시장에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많이 급락을 하면서 찐 반등의 장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여기에 플러스로 기관의 스탠스를 항상 챙겨보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이 항상 18K 부근에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사실 기관이 뚜렷한 매집을 했다거나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올라가도 내려가도 한 번 더 하락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기관이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기관이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바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정말 튼튼한 코인들 위주로 이제 좀 저점에서 매집을 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장에서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겠죠. 게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 플러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게 기관에서 강한 숏을 잡았던 것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오늘은 중국의 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채굴 코인이나 중국에서 좀 많이 펌핑해 왔던 코인들이 지금 많이 힘을 못 써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기회로 좀 잠시 올라줄 수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20K 선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간 이 지속되었던 장기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에는 큰 이슈와 호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따라서 20.4K 몸통 마감이 된다면 23K 또 25K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 또 19.8K, 18.9K까지 떨어지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10월 5일에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변화 지수와 또 미국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10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경제 지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유일님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내일 일단 10월 7일 내일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수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차트적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적 지표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발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는 요인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물가 안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용지수 발표인데 지금 고용제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다가 2월 달부터 굉장히 좋게 나왔죠. 굉장히 뭐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좋게 나오다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예상치가 저번 달에는 300K였는데 이번 달에는 250K로 좀 줄어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 말은즉슨 지금 고용시장도 조금씩 불안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월 달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제대로 잡히지 않고 오히려 고용지수, 좋게 나오는 고용지수는 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강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많은 기관들과 많은 이제 기구들이 조금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뭐 특히 유엔에서도 지금 뭐 미국한테 지금 금리 인상 지금 늦춰라, 하지 마라, 그만해라,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 이러다가 지금 우리 개발 도상국들은 다 죽어난다. GDP 역상승 나고 지금 뭐 자산 시장도 다 박살난다. 그만해라. 이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계속 지속적인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제 모양은 보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하던가 뭐 하는 쪽을 끝까지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 그 대신에 고용 시장을 아예 뭐 박살 내겠다. 이렇게 스탠스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인 뭐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지금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온 이유에 있어서는 에너지와 식료품 관련해서 좀 많이 공급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식료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도 조금씩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에너지 공급량이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업체에 있어서 좀 이제 가격 상한제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지 않을까, 금리 인상은 최대한 늦추고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낮추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내일 있을 이제 고용지수 발표 전후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신중히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고용시장 불안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고용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또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따라서 연준에 계속되는 금리 인상보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죠. 에너지, 식료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경제 지표들 저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냐면 바로 연준 위원들이 이를 보고 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판단하는데 이 지표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10월에 예고가 되어 있는 지수들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초안님 알려주시죠. 자, 우선은 지수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좋을까요?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좋을까요? 지수는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에 좋지 않을까요? 네, 보통은 다 그렇게 네. 생각하죠.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선 사실 부정적인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3일 날 있었던 고용 관련된 지표가 하나 있어요. 고용이 이제 3일 날 발표된 게 제조업 경기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주문 건수가 이제 평상시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고 2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거 자체는 이제 제조업의 경기가 좋지 못함을 좀 뜻하는 거죠. 또 5일 날 있었던 이제 아무래도 구인 건수 역시도 100만 건 이상 좀 대폭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인 노동 시장과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선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나쁘게 나오는 것, 좋지 않게 나왔던 것, 예상치보다 약간 모자란 것,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보인다는 거죠. 이제 방금 유일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유엔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같이 체크해 보셔야 할 게 제가 신흥 경제국, 신흥 도상국들의 이제 경제 상황 플러스 이제 또 오늘 말씀드릴 이제 금리 인상의 주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금리 인상은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은 FED가 정해서 이제 연방제도가 정해서 이제 공표를 하고 하는 것인데 FED의 목적은 아무래도 금리를 이제 그 전체적인 경제 그런 것들을 잡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다른 이제 독자적인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런 기관들과 이제 이런 FED의 사이가 사실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선.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거는 11월 달에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이제 좀 중간 선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계속 FED가 좀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 우리 공화당의 선거에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한 곳으로 좀 뭉쳐지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저번에 공화당은 20%대의 지지율을 조금 보여주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이제 좀 외부에 적을 두면서 내부의 결속력을 다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다시 이제 지지율이 40%가량으로 폭등을 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선택할 모습들은 이제 외부의 적을 좀 두면서 내부의 또 결속력을 또 다져가는 모습을 취하겠죠. 왜냐하면 유엔도 이런 얘기를 했다. 다른 기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 대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또 이제 다 러시아를 제재한다든지 중국 쪽에 또 이제 화살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내일 고용지수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로는 결국에 지금 시장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한 장인데 그 전에 지표들이 이상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반대가 되는 오히려 지금 장은 이제 안 좋았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할 수 있다는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의 예측치보다 살짝 낮게 나와주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 이득이 될 것이고 그렇게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신 뒤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지지와 저항선들이 있죠. 그거 확인하시면서 매수 하시면 좋은 타이밍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지수와 구인 건수 지표 모두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아님께서는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고용지수가 만약에 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을 오히려 천천히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표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답답하고 또 지루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10월의 반등 신호를 가져올 이슈가 있다는데요. 유일님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더리움 파생 상품 시장이라든지 이더리움 신규 이제 주소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신규 주소수가 300만 개를 또 신규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소수가 늘어났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좀 안전한 자금, 좀 안전한 코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별도성이 없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역시 이더리움은 별거 없었네. 머지 업데이트는 별거 없네. 별거 없나 하면서 그냥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와중에 이더리움 조금씩 가격이 빠질 때 이거 기회다. 이거 나중에 돈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더라도 주소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비트코인 거래량이 1등이었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등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8월과 9월 사이에 이더리움이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더리움 인기가 지금 굉장히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조금 식은 것 같지만서도 아무도 모르게 좀 서서히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조금 인기가
지금은 조금 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더리움 기반, ERC 기반 토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토큰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뭐 알트코인들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하시는데 대부분이 다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이고 그리고 NFT 마켓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때 셀시우스 이제 사건으로 ST 이더가 디패깅이 되면서 많이 급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금 둘 중에 하나 포트폴리오 항상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잠시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다. 이더리움이 그때 130만 원까지 가장 빠질 때 지금 진짜 기회다. 저점 매수의 기회고 바이더 딥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더리움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죠. 아무래도 머지 업데이트 이슈에 관련해서 오른 거겠지만 그 전에 빠질 때도 보면은 이더리움 이제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그 밖에 다른 파생 상품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이더리움 내부 안에 문제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투자하시는 게 이더리움 지금은 저점 매수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더리움이 뭐 저점 대비 조금 많이 올라왔긴 하지만 고점 대비를 또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수준도 아닙니다. 굉장히 마진 빠진 상태고 아직도 저점에 있고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항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가격은 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이더리움에 기반한 코인 혹은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또 이더리움 신규 주소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인기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어제 미국 8월 구인 건수가 2020년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 110만 건 가까이 감소하면서 연준 긴축 속도를 늦출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봤을 때 초아님께서는 이 소식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월 달에 CPI가 발표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한두 시간 만에 10% 가까운 폭락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실망 매물 때문인데 왜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제 시장 전체에 이제 월가에서 특히나 이제 진짜 피크아웃이다. 정말 지금은 이제 물가가 이제 좀 잡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흘리면서 그럼 또 찐반이구나 생각을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유입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상승 급등이 왔다가 다시 조금 제자리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코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율이죠. CPI 중에 코어 CPI의 비율이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유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공급의 문제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공급의 문제가 아무래도 우리 에너지나 식량 쪽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생각만 했지 오히려 그걸 제외하고 뭐 서비스나 뭐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치와 다른 이제 그런 모습 보니까 왜 의외로 이제 에너지가 잡혔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사람들이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실생활에 정말 이제 이제 밀접한 것들의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한 사이클을 보여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평상시에 통화가 늘어나면 그 뒤로는 이제 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재의 값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인건비가 올라요. 이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한 세트, 한 루틴으로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럼 왜 상승을 했을까 잘 살펴보면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미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돈을 뿌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인난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면 난 일을 안 해.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서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인난이 심각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금리 인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는구나 하면서 점점 노동시장으로 나와 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고용에 관련해서 나오는 지표들이 많아요. 비농업 고용지수, 뭐 실업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구인 건수가 어쨌든 좀 대폭 감소한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이제야 좀 밖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인건비가 떨어져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야지 모든 것이 좀 서비스 비용도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FED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있죠. 아, 우리 고용 건수가 좋기 때문에 고용이 좋기 때문에 아직도 고용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이제 그런 고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이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금리 인상의 폭이 낮아질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구나. 그러면 달러를 조금 사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코인과 주식에 돈이 슬슬슬슬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내일 있을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보셔야 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어디까지 또 잘 떨어지는지 보고 그리고 돈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표가 꼭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잘 보시고 원하는 것이 던져줬을 때 우리가 상승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봤던 차트적인 관점 기준으로 해서 매매 꼭 성투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구인 건수 감소라는 결과가 이제야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현재는 인건비가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 내일 고용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런 나스닥에 아예 가상화폐 거래소 산업이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히 좀 시간 관계상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나스닥에서 뭐 지금 출시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규정이 좀 명확해지면은 수탁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나스닥 같은 좀 네임밸류에 이름 있는 브랜드가 그런 수탁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무시한 수요가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거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 지금 규제안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지 많은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께 인정을 받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 뭐 암울하고 안 좋은 악재만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힘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월 경제지표 발표 전 암호화폐 매매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의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유일 전문가님께서 가시 패턴과 박스권 패턴에 대해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2부 코인스쿨을 맡게 된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같은 패턴은 차트에 좀 많이 자주 출연하지만 정확한 명칭이 없어서 제가 좀 만들어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패턴이 있어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좋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패턴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시 패턴과 이제 그 반대로 된 역가시 패턴 그리고 박스고 횡보하는 패턴이 자주 나오는데 이 두 개의 패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패턴 나도 봤었는데 이런 차트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매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패턴 제가 잘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시 패턴이 뭐냐? 그게 도대체 뭐 처음 들어보는 패턴인데 그런 게 있냐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좀 발견해낸 패턴이고 이런 패턴에서 제가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좀 생선가시와 비슷하고 해서 제가 이름을 가시 패턴이라고 좀 지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패턴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급락이 나오고 나서부터 횡보를 하는데 좀 모양 캔들 모양이 좀 이상하죠. 윗꼬리, 뭐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이제 패턴이 차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이제 모양을 보면은 뭔가 제가 생선가시 이제 가시 같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가시 패턴이라고 이제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는데 횡보하는 모양에서 캔들이 좀 일정하게 되지 않고 캔들 마감된 부분부터는 좀 일정하게 지지를 해주나 위에서부터는 윗꼬리 아랫꼬리로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이제 패턴이 나올 경우가 있다. 우리가 여기 패턴을 이제 보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보신다면은 여기서 여기서 이거 매매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요. 떨어졌는데 이거 반등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좀 많이 나오니까 이거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부분 이제 캔들이 마감된 부분 여기 부분에서 좀 몸통을 자주 봐야 돼요. 하락 후에 마지막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제 이 몸통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그 다음부터 여기 몸통 라인 부분, 지지 라인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밑꼬리, 아랫꼬리 부분이 튀어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 캔들이 마감되는 부분 있잖아요. 몸통 부분이 여기 부분을 잘 지지해주면서 여기서 윗꼬리, 아랫꼬리 이제 가시 패턴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한다. 라고 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를 접근해봐도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유혜 전문가님 매수를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 패턴은 어디서 매도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한 약 50%에서 60%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보였어요. 물론 뭐 공시처럼 딱딱 50% 60%다 맞는 것이 아니고 보통 굉장히 많이 출현하는 빈도수 이제 확률을 보면은 50%에서 60%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고 나서 이 떨어진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 피보나치를 보면은 0.5 라인 되겠죠. 0.5 라인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하면 굉장히 좀 완벽한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트들 보면은 이런 뭐 새로운 모양도 굉장히 많겠죠. 뭐 좀 조그맣게 좀 귀엽게 하락 한번 하고 그 뒤로 몸통 마감 부분 잘 지지해주면서 윗꼬리 뭐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나오면서 좀 약간 도지형 캔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지지를 해주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분봉으로 쪼개서 봤을 때 여기서 충분히 지지 라인 받는 라인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또 하락한 거 분에 대한 모두 다 100% 다 거의 되돌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0% 되돌릴 때도 있고 보통 뭐 50% 60% 되돌릴 때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덜 되돌릴 때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는 50%에서 60%를 되돌릴 때가 가장 많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로서 이건 가시 패턴이 성립이 안 된다는 제 예를 갖고 왔는데 유혜 전문가님 말 듣고 하락 후에 이게 가시 패턴 이렇게 나와갖고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계속 흐르는데요, 유혜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나 수익 보려고 들어갔는데 유혜 전문가 말 듣고 매수를 진행했는데 이거 반등이 안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몸통 부분, 횡보할 때 첫 번째 이 몸통 부분의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지라인 잘 지켜보면 이제 그거 보면은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내려간 다음에 저항 맞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죠. 저항 맞는 모습이 계속 보여져요. 이런 패턴들은 이제 가시 패턴으로서
활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몸통 부분을 지지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아니고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시 패턴이 윗꼬리 아랫꼬리 무조건 나왔다고 무조건 매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몸통 부분을 정확히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확인을 제대로 해보고 나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네, 이것도 보면은 그렇죠. 조금 애매하게 그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 모양이 뭐냐면은 윗꼬리가 이제 밑꼬리가 좀 길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길게 나왔다가 여기는 이제 몸통 부분을 잘 지지를 해줬어요. 잘 지지를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는 좀 예외인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 예외인 상황이냐면 하락을 했긴 했지만은 이게 밑꼬리가 좀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몸통이 원래 장대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밑꼬리가 조금 나오는 부분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밑꼬리가 좀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나오고 나서 나오는 가시 패턴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것도 안 들어가는 게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고 나서 잘 지지를 해 주었지만 추가적인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 패턴이 나올 때는 항상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캔들 몸통 항상 몸통이 밑에 좀 있어주고 그 몸통을 지지해주는 그 라인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완벽하다. 이렇게 밑꼬리가 길면은 가시 패턴이 좀 성립을 할 수 없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우리가 가시 패턴을 언제 쓰냐면 하락이나 상승 이후에 쓰겠죠. 네, 하락이나 상승 이후에 가시 캔들이 일정한 모습으로 횡보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통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는 모습 보여지고 일정하게 모습으로 횡보하고 밑꼬리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전 하락 캔들에서 밑꼬리가 심하게 방금 말씀드렸죠. 밑꼬리가 심하게 달려 있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네, 요거 두 개 이제 피해야 할 상황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은 매매하기 정말 편하게 그냥 저런 패턴 보이면은 바로 유유 전문가님 말 듣고 가시 패턴이네 바로 이제 매도 진행하면은 수익을 정말 수월하게 볼 수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주의사항 확인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요거 반대인 모양도 다양히 있겠죠. 역가시 패턴인데 요것도 똑같아요. 몸통 마감된 부분 일정하게 지지라인 제가 딱 그어놨어요. 정말 이쁘게 위에는 튀어나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 몸통만 잘 지켜주면 된다. 이 상승하고 나서 이 캔들이 일정하게 횡보를 하는데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나오다가 몸통은 이쁘게 여기서 저항을 막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다.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거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담아볼까 하고 매수 들어갔다가 올라가지는커녕 그냥 계속 횡보 윗꼬리 아랫꼬리 하면서 횡보하다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보면은 유일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역가시 패턴이구나. 이렇게 일정하게 몸통 마감된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윗꼬리 아랫꼬리 있다가 내려가는 패턴이구나. 그럼 여기서는 매매를 진행을 안 하면 되겠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가시 패턴. 몸통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몸통 마감된 부분 저항 라인 딱 그렸고 윗꼬리 이거 튀어나오는 거 상관없다 그랬어요. 튀어나오는 거 확인하고 저항 이제 제대로 맞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지겠구나. 네, 떨어지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여기서도 이제 역가시 패턴 이런 좀 약간 애매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상승 미니 조그맣게 상승하는 경우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캔들이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애매하게 이거는 잘 지켜주다가 여기서는 원래 떨어졌어야 돼요. 네, 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됐죠? 이 몸통 부분 이 몸통의 정라인 부분을 돌파하고 잠깐의 상승을 보였어요. 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페이크성, 억지로 이 캔들 거래량이 나면서 억지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패턴을 잘 알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봐서 나 여기서 떨어지니까 매매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거 이상하네?
이거 올라가나 하고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가 역시나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이렇게 중간에 올라오더라도 여기서는 가짜, 이거는 페이크다라고 인지하시고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더 확률을 높은 비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역가식 패턴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당연히 차트만 보더라도 이거는 좀 매수를 해야 돼 말아야지 굉장히 좀 지저분한 패턴이에요. 이런 것도 보면은 좀 애매하게 이거는 이제 저항 라인을 좀 몸통을 돌파해주고 뭐 좀 이상하게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원래 보통 같았으면은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게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가시 패턴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포인트로 보면은 몸통의 저항 라인 부분을 뚫었죠. 뚫다가 뭐 말다가 뚫었다가 이 지지 라인 받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애매한 패턴에서는 뭐 가시 패턴도 아닌 것이 역가시 패턴도 아닌 것이 애매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버리시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애매한 상황일 때는 확률이 항상 높은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손실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서는 그냥 매매를 안 하고 시드를 온전히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시 패턴과 이제 역가시 패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박스권 이제 행보 패턴인데 이런 모양도 좀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다가 좀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뭐 횡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닌 것이 좀 이상한 모양이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그려 보면은 결국 박스권에서 이렇게 위에서 상승 후에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상승 후에 여기서 횡보할 때 또 상승했네. 그리고 나서 계속 횡보를 하는데 이거 뭔가 좀 더 상승할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막 매수가 막 들어와요. 매수를 막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가짜로 상승인지 가짜 하락인지 알아보려면은 결국은 RSI에 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RSI를 이제 보시면서 횡보하는 구간인데 RSI는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당연히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다라고 인지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런 박스권 횡보 같은 패턴 같은 경우는 이 RSI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쉽게 우리가 판단해 낼 수 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후에 횡보하는 패턴인데 여기서 뭐 윗꼬리 다니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하나? 아니네. 다시 내려오네. 뭐 상승하나? 이러다가 막 보니까 RSI가 점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 이렇게 회익성 상승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RSI 보셔서 이게 크게 좀 질질 끌면서 이거는 박스권에서 좀 질질 끌면서 약간 상승장처럼 이제 좀 꾸며갖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결국은 RSI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하락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모양이었어요. 오히려 그렇죠. 반대되는 모양이겠죠. 하락 후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또 모습을 보이면은 여기도 좀 힌트가 RSI에 있다. 왜? RSI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시 상승하는 뉘앙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당연히 이 구간에서 RSI 상승하는 거 보고 이 타점에서 잡아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에서 잡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에서 RSI 상승하는 모습 보고 매수, 이런 부분에서 매수 RSI 체크.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 후에 박스권에서 횡보, RSI. 이렇게 간단하게 RSI 지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 이런 패턴이 보이면은 반드시 RSI를 봐야지. 그리고 아까 같이 가시 패턴이 보이면 유효 전문가 말한 그 포인트 2개 확인해보고 매매 들어가야지 하시면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횡보 패턴 같은 경우는 상승 또는 하락 후에 횡보단 방향성 잡기가 애매하기나 어려울 때 RSI 지표를 여기 별표 RSI 지표를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여러 가지 또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들어낸 기법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 좀 이따가 1시 반에 무료 방송 있다가 오셔갖고 기법들 많이 배워가시고 여러 가지 시장 이제 상황 분석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주 쓰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같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